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시작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두 분이 계셔서 더 그렇죠. 뭔가 기분이 새롭고 반가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우리 로라 씨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근데 워킹맘으로서 너무 피곤해요. 근데 잘생긴 예쁜 얼굴 보아서 네. 힘 얻었어요. 힘을 얻고 재밌어요. 가시는군요. 네네. 네. 오늘 반가워요. 또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왔어요. 근데 질이 없어졌어요. 개털 됐어요. 너무 슬프가지고. 전문 용어를 네. 아, 우리 강동진 교수님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무 듣고 반갑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시민공원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강동진 교수님의 네. 또 따스한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의 브네스코 선정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l primo bacio lo darò il giorno che tu mi dirai che vuoi restare accanto a me e che mai più mi lascerai. Il primo bacio mi darai e in un momento troverò un mondo nuovo in fondo a me che ad occhi chiusi ti darò. So che gli amori 잔디밭에서 애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가족들끼리 멀리 안 가고 집 앞 가까운데 걸어서 올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non verrà e il primo bacio resterà come un segreto fra 네, di 오늘 noi. 브네스코 위원회 선정지는 바로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네. 어떻게 다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민공원에? 네. 가보긴 했지만 네. 저는 아직도 부산 시민으로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그래요? 부산에 네. 저렇게 큰 공원이 있다니. 아, 있었지.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보통 이제 오면은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부산에 살지는 않으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일주일씩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해운대 뭐 이런데 광안리 이런 데만 가지 이렇게 공원을 잘 가지는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살다 보면 이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감성적인 만족도와 녹지가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맞아요.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한창 이제 시민공원이 생긴다고 기사가 나갈 때 네. 뉴스를 전할 때 녹지 조성이 좀 부족하다. 음. 그늘이 없어서 아이들이 쉴 곳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좀 기다렸다가 가봐야지 하고 녹지가 조성되고 나면 못 간 게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못 가셨구나. 그늘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너무 정보를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 저도 내가 느껴야 돼. 그치. 그게 중요하지. 아, 로라도 궁금하네요. 네. 시민공원 가봤는지. 몇 번 가봤어요. 우리 태양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시민공원에 가서 같이 놀고. 근데 진짜 올해 안 가봤어요. 아, 올해는 못 갔고. 못 갔어요. 뭐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대 이제 일제가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이 땅을 이제 피탈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군 기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2010년 거의 100년 만에 이제 우리 땅에 돌아온 네.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뭐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다 보는 거죠. 소장님이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를 품은 이야기가 네. 지금의 부산 시민공원을 그렇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의 브네스코 자문단이 선정한 3가지 문화유산은 과연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말국거리요? 말죽거리는 들어봤어도 말굽거리. 말굽 소리가 있던 곳이라는 거죠. 아. 경마장이니까. 아,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다. 맞아요. 그쵸? 진짜 저도 네, 기억보다 사실 저 진짜 예쁘게 너무 생겼지. 저걸 살리겠다고 마음 생각했던 건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유산 후보가 말굽거리입니다. 특이해요. 네, 이곳이 일제 강점기 때 경마장이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말굽거리는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말굽거리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말굽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의 시민공원이 생기기 전 하에라 부대 그 이전에 일제 시기에는 1930년대 경마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이 상설 경마장이 들어서면서 부산에도 본격적인 이제 경마 시대가 열렸는데 기록을 보면은 1934년 추계 경마 대회 때 약 한 160두의 말이 이곳에서 경주를 했다고 나와요. 아, 네. 원래는 트랙이 2개였어요. 네. 보조 트랙이 하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조 트랙 있는 데가 넓은 초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주 트랙이 지금 한 반 정도가 지금 말굽거리로 남아 있는 산책길로 이렇게 남아 있는 네. 원래는 거기가 이제 부전천이라는 하천과 전포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도 좀 부분 복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습지대였어요. 확 트인 저습지대였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뭐 부산 진하고 또 서면 쪽에 공업 지역들이 이제 생기면서 네. 또 전차가 또 서면 노타리 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광복동, 남포동 쪽하고 상당히 편하게 대중교통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가 아마 이제 경마장이 될 수 있었고 또 동래라고 하는 휴양 지역과 어떤 그런 연관성으로 볼 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당시 그 일본 사람들의 이제 오락의 공간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리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요. 또 수요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부전역도 또 그렇죠. 만들죠. 근데 왜 경마였느냐가 또 좀 재밌는 대목인 게 네. 왜 하필 경마장이었느냐. 일본이 이제 1860년대 이제 근대화가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유럽을 따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오락도 유럽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이 가장 고급한 취미가 뭐였느냐? 경마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마를 그렇게 지금도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경마장을 세우다 보면 세수 확대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당시로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많은 이 군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군마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장 혹은 군사기지로서도 봤던 거죠, 이곳을. 네. 우리가 좀 치밀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노는 줄 알고 데리고 온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군사용까지 바뀌어서. 쓴다고 하니까 이거 뭐 네. 로버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정말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야,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들이 진짜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일제가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중일 전쟁 같은 경우에 만주의 그 넓은 대륙에는 말이 필수적이에요. 이제 철도를 뭐 한순간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가장 이동速도는 빠르니까. 네. 이제 이때 이제 이곳에 이제 기마부대를 경마장으로 쓰던 이곳에 기마부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1918년에 러시아 개척단 부대가 부산에 와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이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을 어디다 보관을 했냐 하니까 이 하에리아 부대 자리, 그러니까 옛 경마장으로 공식적으로 쓰기 전에 이곳의 한쪽에다가 말 종축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종축장이 나중에 이제 경마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이 말이랑 관련이 많네요. 그러네, 영도, 예. 말 그렇죠. 키우는 설령말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말이라는 거하고 부산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가 좀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시민공원 만드실 때 이제 조사하고 조성에 이제 관여하셨지만 그 땅 형태가 교수님 딱 말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시민공원 소름. 형태가요? 소름. 네. 우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처럼 생겼어요. 네. 다리는 안 보이는데 일본에 몸통 아, 느낌이. 느낌이 네발 짐승 그 모양이 딱 나와요.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경마장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생각하고 네. 싶지는 않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또 부산 시민공원이 만들어진 거니까
역사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얘기될 만하네요. 맞네요. 네. 또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걸 또 맞아요. 공원 안에.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도 말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 그럼 좋을 것 거리를 같아요. 승마로 탁 탈 수 있게 그렇지, 해놨어요. 약간 체험할 수 있게끔. 네, 괜찮네. 네. 아이들도 타볼 아니 수 그 있고. 보통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조랑말 같은 거 이렇게 애들 타고 맞아. 가볼 수 있잖아요. 네네. 또 보면 이렇게 경찰들 보면 서양에 보면 아, 말 타고 맞아요. 그렇죠. 말 타고 맞아요. 기마 경찰 때, 맞아요. 네, 기마 경찰 때. 네. 프로그램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예를 저희가 한번 들면은- 추진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클럽. 미군의 흔적들이 저기 고스란히 네, 남겨져 있네요. 기념품도 있고요. 고려 인삼차. 아 진짜 저 태극기 마크. 진짜 오랜만에. 아니 올림픽 마크 진짜. 네. 아. 호돌이. 자,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역사관입니다. 네. 근데 이 역사관이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거는 꼭 남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낼 정도로 아주 신경을 쓴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공원 부지 역사를 담은 이제 시민공원 역사관이지만 이제 소위 장교 클럽입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들의 어떤 식사라든지 연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식 행사를 열리던 이런 곳이었는데 기록으로 보니까 1950년 1월에 문을 열었다라고 이제 나와요. 아, 근데 그 경마장이었던 그 넓은 부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이리아 부대가 들어서게 됐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해방이 되고 자연스럽게 미군이 부산에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가 원래 이제 또 군인들이 있던 곳이고 시설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군 사령부가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이름이 하야리아 부대라고 결정이 네, 네. 되는 게 미국 플로리다 주에 하야리아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야리아 경마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네. 하야리아 이제 부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정설인데 네. 뜻이 되게 중요한 게 네. 그 하야리아라는 말 인디안 말인데 맞네요. 맞아요. 네. 넓은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 의미는 좋네요. 네. 그래서 이름 선정할 때도 이걸 그냥 하야리아 공원으로 합시다라는 의견도 되게 강했죠. 아, 부산 시민공원 대신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당시 분위기가 이제 일제와 미군의 잔재를 떨어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컸기 때문에 예. 그 이름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하야리아 부대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하야리아 부대를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떡해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업무 때문에 여기 미군과의 업무 때문에 여기 가서 밥도 먹고 나는데 가서 또 밥을 또 뭐 하는 분이세요? 군인일 때 신기하신 분이야. 햄버거 나오던가요? 아니요 그 소세지, 진짜 뷔페처럼 소세지? 잘해요. 오, 뷔페처럼. 그래요? 네, 뷔페처럼 잘해요.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330여 동 건물이 그 정도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작은 도시가 거기 병원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초창기에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심장 판막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심장 판막 수술이 가능한 네.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건 딱 2군데밖에 없었답니다. 그중 한 곳이 하야리아 부대. 뭐 미군 부대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뭐 약간 주민들과의 교류도 있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어땠나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야리아 부대와 인근 주민과의 교류의 첫 만남은
빨래인 것 같아요. 빨래요? 네. 춤을 추는 거예요? 춤발레. 빨래 아니에요. 빨래. 빨래. 네. 원어민 발음 나왔네요. 네. 어려워요. 예. 아, 빨래. 근데 그게 어떻게 첫 만남이 돼요? 왜 빨래가 천만 원? 좀 이해가 안 신기하죠. 되는데? 근데 예. 한국 전쟁 시기에 부산의 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수돗물 공급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빨래들을 외부에 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인들이 이 빨래를 받아서 계곡에 가서 빨래를 해서 갖다 주는. 그리고 그 당시에 빨래 하나를 빠는데 약 100원을 받았대. 근데 이 100원이 그 당시 쌀 한 대 값인데 100원?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네요. 지금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제일 싼 게 쌀이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당시는 제일 비싼 게 쌀이었어요. 그렇겠죠. 빨래 하나로 이 쌀 한 대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굉장히 재수 좋은 날이에요.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빨래를 통한 어떤 하에리아와 인근 주민의 관계는 세탁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예. 아니 그럼 선생님 세탁소도 있었던 거예요? 거의 미군들이 30여 곳이 그 일대에 진짜요?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만. 그때 미군들이 가장 좋아했던 어떤 한국의 기념품이 있었대요. 많이 사는 거요? 네네. 혹시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고추장 이런 거. 고추장. 효자손 아닐까요? 저는 이거 혁명이라고 보는 김치? 네. 먹는 건가요? 먹는 거 아니고. 아 먹는 거 아니에요. 바가지? 부채. 뭐예요? 부채. 부채 어때요? 좋아요. 아 근데 담요라고 해요. 담요요? 담요요? 네. 미군들도 이렇게 떠날 때도 한국을 떠날 때도 뭐 이런 걸 10개, 20개 막 이렇게 사가고 선물로? 그랬다고 해요. 네, 예. 세상에. 근데 우리 엄마도 한국에 방문으로 와서 네. 그 담요 네. 사가셨어요? 다시 스코틀랜드 왜냐면 좋구나. 질이 엄청 많이 네, 좋았대요. 네, 네. 진짜 좋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가볍고 보온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예, 예. 부피가 적고 네, 따뜻하고. 또 압축도가 안 나가고 뭐 그랬나 봅니다. 아, 이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또 미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양복이었대요. 양복. 네, 우리나라. 그래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여기서 양복을 몇 벌 맞춰가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양복점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직업적인 자긍심 네. 이런 걸 느꼈죠. 네, 그래서 그래서요? 네. 양복 안쪽에다가는 그 우리 태극기도 붙이고 그다음에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 딱 받고 어머, 이렇게 너무 와. 신기하다. 옛날에는 완전 반대였네.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 이태리, 담요나, 메이드 인 이태리 이런 것만 이불도 막 생각하는데. 오리털 어디 거니 막 이런 얘기 미제 막 막 이러다가. 그러잖아요. 팀스피릿 훈련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은 기본 5-6천 명의 병사가 부산에 내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어떤 지역에 내리면 얘네들이 이제 그쪽에 왔던 기념으로 뭘 기념품들을 사가니까 심지어 그 동네에 나오는 말이 벽돌을 갖다 놔도 팔렸다 할 정도로까지 기념이 될 만한 건 다 사갔다는 이야기니까요. 연지동 벽돌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군 부대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물자들이 넘쳐나던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뭘가 이제 인기였냐면 TV가 보급될 당시였던 거예요. 미제는 좋았죠. 화면이 다르군요.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졌지만 예. 지금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브랜드가 뭐 최고죠. 미국 시장을 예. 장악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미제 텔레비전은 진짜 인기 그랬겠어요. 짱이었던 거죠. 미군들이 PX에서 텔레비전을 사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 제일 많이 풀렸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깡통시장. 네. 국제시장, 깡통시장. 국제시장. 연결고리가 이렇게 했던 그렇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드라마네. 미군 스스로 그걸 뭐 빼돌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또 일했던 한국인들과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 네네. 물건들 그렇죠. 주로 깡통 제품들 예. 또 뭐 담배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시장 깡통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사실은 부산의 경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로게 떠 있습니다. 오마그 시가렛 떠 있습니다. 간 떨어지겠다. 에피던 줄 알아. 아니 카몬 어서 온나. 오, 저걸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비슷했네 지금 네. 재현하시는 분이. 까치담배. 하나 줄까요? 비싸서 다는 못 사고. 그치, 하나씩. 까치담배. 낙지담배가 낱개예요, 낱개. 한 까치. 한 까치. 아,
저 고등학교 때 88 50원. 와싱턴의 향기를 느끼봐라. 저렇게 좋을까? 에이 좋지. 아니 왜 우리 과자도 나눠 먹으면 더 맛있듯이. 저 그런 게 있겠죠. 네, 나눠 피면 더 좋았겠죠. 되게 두 분 리얼하네요.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재현을 참 맛깔지게 잘하시네요. 네. 재현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면에서 하야리아 부대는 그래요. 그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다. 근데 이 통로 가운데서 지금 이제 물품 이야기만 있는데 사실은 FKN이라는 그 미군 방송국이 있었어요. AFKN. 네네네. 5월 18일 날 저녁을 먹다가 그날 밤 뉴스에 이 얘기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FKN에서 바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4월 동안 쉬쉬하고 있었지만 이미 알만한 계층은 알고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신군부에 의해서 FKN이 국내에서 방송이 안 되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어요. 이제 FKN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이기도 했고 다양한 뉴스와 그 뭐랄까요 그 생활 문화 정보까지 역사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통로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유입의 미국 드라마도 통로가 많이 되기도 봤죠. 했고 그랬어요. 저희도 만화 영화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FKN 쪽에서 톰과 제리가 나왔었어요. 아, 톰과 제리. FKN에서도 나왔었어요.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제리 닮았는데. 역시 개구쟁이라서. 또 AFKN뿐만 아니라 사실 그 미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스펙타큘러라는 축제를 열어요. 한 4, 5일 정도 축제를 하면 이게 부대를 오픈을 합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네,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우와. 네. 그리고 많이 일부러 초대해요. 그 네, 주역 주민들을 막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요? 제가 가서 정말 이제 이 문화적 충격 네. 받았던 게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를 이렇게 예? 그 저기 아르바이트생이 그냥 이렇게 이것만 알던 시절에 진짜 햄버거 패티가 이 바베큐 그릴에서 이렇게 구워지는 거. 그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야, 그때 이제 막 칼럼니스트를 꿈꾸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그렇게 만들어진 즉석에서 만들어진 수제 햄버거와 병에 들어있던 콜라.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겠네요. 아메리칸 드림. 그 하야리아 부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뭐 경제 활성화와 또 혹은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바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맞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있습니까? 부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게 마련인데요. 네. 16만 평이나 되니까 또 네. 평지니까 사이즈가 넓은데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제 차단된 공간이죠. 네. 도시 자체가 이제 균형을 잃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네.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름의 오염이 있다든지 화공약품들을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려 가지고 그 일대 풀도 한 폭이 안 자라는 그런 곳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또 미군 부대가 있으면 항상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맞아요. 발생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 뭐 미군들에 의한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또 술을 먹고 사고를 여러 가지 이렇게 폭행 사건 그 폭행이 또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잔인한 네. 사건들도 많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하야리아 부대 같은 경우에는 묘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미군이 이렇게 약간 부딪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미군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그중에 미군이 하는 얘기 중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미군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부딪히고 지나가니까 너 도둑이냐고 소매치기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였죠. 근데 오케이라는 얘기만 듣고 요공은 그냥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진짜 그런 거 실수가 아니고 그런 거 진짜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 다른 사람이니까.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그 미군은 진짜 나쁜 사람. 맞아요. 정말 그리고 창피해요. 정말 답답한 건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게 이렇게 체결돼 있어요. 그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들은 한국 내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손방망이 처벌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그런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 아픈 기억이죠. 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재미난 추억도 있고 또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우리가 또 좋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게 바로 역사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물로서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도 저는 요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유산 후보는 부산시민공원의 어떤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후보라고 합니다. 함께 네. 만나보시죠. 저 담벼락은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저도요. 원래 저 위에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이렇게 말려 있었죠. 네, 굉장히 남아있네요. 예전에 저희 걸을 때는 굉장히 을씨년 서로 무서웠어. 네. 저는 아예 걷지도 못하고 저도 그냥 안 버스 갔어요. 타고 지나만 맞아, 저도 가는데 멀리서 차 안에서만 구경하던 정도였지. 뭔가 음습함이 느껴지는 약간 그 그런 주황 게 있었어요. 불빛이 아직도 네. 기억이 나네요. 저 철조망. 아, 무서워요. 네, 저게 저게 공원이 됐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 근데 이걸 살리기로 부분적으로 살리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때 뭐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다들께 안달이라기보다 네. 자, 세 번째 공개된 유산 바로 담벼락입니다. 네. 총 길이가 네. 무려 3km가 넘어요. 3,560m. 높이가 3m에 또 철조망까지 있으니까 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 부대와 네네네. 도시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경계. 그 재환 씨나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담벼락밖에 없는. 맞아요. 저걸로 통해서 저기가 하야리아 부대였지라고 네. 남겨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진짜. 저는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은 곳이 수영 비행장이죠. 네, 거기도 딱 전업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버스 타고 지나가면 하이리아 부대나 수영 비행장 그 느낌, 그 담벼락. 네. 맞습니다. 저게 약간 국경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담벼락이 이쪽은 한국 땅이지만 네. 여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을 가다 놓은 곳이네. 좋은 표현이신데. 괜찮다. 이런 데서 역발상. 여기서만 있어? 여기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근데 이것도 굉장히 거기서만 중요한 의미가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담벼락이 사라짐으로 공원이 열리는 뭐 이런 시대가 바뀌는 이제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일단 그 안에 있었던 부대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95년도에 이제 우리 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전 시민이 마음을 모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네. 결국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아주 중요한 어떤 일도 있었죠. 네. 99년에 여름에 그랬죠. 이제 하이리아 땅 반환 운동이라는 해서 시민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담벼락 전체를 시민의 손잡고 인간 띄기를 하자는 거였죠. 얼마나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통제가 안 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담벼락 밖에서 하이리아 부대를 향해서 종이 비행기 그리고 풍선 보내기 뭐 이런 운동을 통하면서 결국은 이런 노력이 일환으로 2004년에 반환이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진짜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산 시민으로서 좀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그 하야리아 부대 반환 운동 중심에 있는 역시 부산 시민이 있었네요. 네. 맞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 표현이 있어요.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 의미는 그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합치면 강하죠. 맞는 초님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미국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시대에 따라서 너무너무 바뀌는 거죠. 한국 전쟁 때는 정말 우리에게 뭐 진짜 은혜로운 존재였던 거죠, 미국은.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원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랬던 미국이 이제 그 80년 광주 항쟁 때 그 신군부가 광주 항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도록 미국이 방관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반미 감정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82년에는 그 미 문화원
지금 그 대청동에 있는 부산 근대 역사관이었던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미국 기지의 존재가 하야리아 부대의 존재가 이 반미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쵸.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제 시민 의식이 이게 막 싹트는 거예요. 이제 불같이 네.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저 어린 나이에 그 네. 버스 타고 네. 수영 비행장 옆에 지나가면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본 건데 그 당시에 한글로 양키고홈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진짜 그랬었어요. 그건 안 보셨어요? 철조망 밑에 붉은 글씨로 접근하면 발포함. 안 보고 있었죠. 예. 뭐 영어로 뭐라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너무 밑에 한글로 무서웠다니까요. 써놨어요. 영어로도 잘안 쓰고 지나갔어, 그 한글로도. 자체를. 맞아요. 그 지금도 있어요. 저기 55보급창에 예, 가보면 맞아요. 그런 말들은 네. 지금도 예. 붙어 있죠.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04년인데요. 네. 하이라 부지 시민공원 추진 이제 시민운동본부가 네. 결성이 되고, 그때 이제 당연히 무상으로 우리가 이제 돌려받기를 당연히 시민들은 원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그거를 무상이 아니라 네. 이제 불가하고 부지를 매각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명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상 양해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무려 152만 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결국에는 16만 평이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때인가 보다. 네. 요게 아까 그 행사군요. 네, 인간 떼입기. 전날이 2010년 4월 25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사진이 남아있구나. 내가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보면 뿌듯한데 저거 만약 진짜로 아파트 들었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죠. 진짜 박수. 시민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시민이라고 할 때 이게 그 시민회관,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은 좀 다른 의미인 게 뭐냐면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면 관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공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야리아 시민공원은 시민에 의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동적이다, 진짜. 이 시민이라는 의미는 같은 말이지만 서로 다른 뜻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죠. 멋진 가운데 가서 빨리 해석이네요. 의자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시민의 공원 이거 좀 네.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반환 운동을 해서 우리가 시민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좀 갈등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기도 네, 사실 하고. 다 같이 이뤄낸 결과니까 다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네. 2009년부터는 이 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시민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한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하야리아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체된 상태인데 조성 전까지 한 5, 6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포럼에 이제 저도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안에 아까 두 번째 유산이었던 역사관만 남기는 걸로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한 4, 5m가 복토가 다 이루어지고 역사관만 남기는 그런 플랜이 계획이 됐었어요. 말굽거리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네, 없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잡자. 그래서 이제 시민 운동 끝에 그래도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그 의견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 한 25동 정도의 건물이 살아남게 되고 아까 그 말굽거리도 남게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볼 수 있죠. 네. 나머지는 앞으로 시민들이 좀 많이 채워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시민공원에 우리가 방문하면 이런 건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맞아. 곳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막사들이 남아 있고
또 옛날 나무 전봇대가 남아 있는 그 역사관 일대라고 역사관. 일대예요. 지금 그 공원에서는 이런 예술시장도 네. 열리는구나. 사실 이런 마켓하기 아주 좋은 장소이긴 그렇죠. 하죠. 네. 건축물은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가 제일 멋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죠. 멋져요. 맞아. 그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짜서 만든 거예요. 보니까 뭐 다채로운 행사도 하고 이제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은 게 참 좋고요. 바깥으로 끊어져요. 네. 아이들은 너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 많이 있네요. 하사관 숙소예요. 예술촌도 있구나. 저희가 다 이제 그 기존의 막사를 보존한 공간들이죠. 저는 다 병영체험 이런 거 미군 병영체험. 그래서 처음에 그 300여 동의 건물을 다 남겨서 공원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아주 많았어요. 강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또 건물이 약간 이쁜 게 뭐냐면 극장 이런 것도 있고 네. 학교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이런 건물들이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무 기둥들. 10억 정도를 모았죠. 정말로 진짜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었죠. 어머! 그래요? 재환 씨도 가셔서 하셔야겠어요. 저 때 제가 부산에 없었습니다. 창원에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요게 그 나무 전봇대. 네, 전봇대. 네. 기억의 기둥. 네, 그냥 하나의 예술품 같네요. 진짜요. 시민들이 저 근처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채워져 있는 것 같으면 더 비어져 있는. 네. 저런 게 참 중요하죠, 보면은. 저렇게 불빛도 밤에는. 들어오게. 아, 불이 또 바뀌구나. 예쁘다. 진짜 그래. 밤에 갔어야 되네. 진짜 로맨틱 데이트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저녁 무렵 해가 질 무렵 가면 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서면에 이렇게 공기가 쾌적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 저렇게 예쁜 밤이 야, 또 있을 줄 진짜 이거 몰랐네요.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거의 홍보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미리 알려주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전에 갔다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곳은 안내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설사도. 네. 그래 그거를 하고는 있지만 진짜 자발적인 어떤 시민의 그룹이 그런 거를 맡아서 운영을 한다면 정말 저곳은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아니요, 명소가 이제 될 수 있어요. 안내자 네. 역할이 이제 네. 뭐 가시기 전에 부네스코 이번 편 딱 보고 가시면 딱 그러네. 좋은데? 저희 편이 안내자 그렇죠. 역할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로라, 네. 그 혹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도 이렇게 옛날 어떤 그 장소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런 곳이 있어요?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말고 런던 링컨스 인 필즈라는 장소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광장입니다. 광장 스퀘어 맞아요. 네. 광장이죠. 근데 요즘은 진짜 예쁘고 소풍 많이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거 현장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어떤 곳인데요?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왜요? 남희 씨 너무 웃긴데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공개 처형. 처형하래. 네, 죽는 사람 처형 장소였어요. 단두대. 교수형. 그래서 그 자리가 거기서- 광장으로.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좀 귀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는. 무섭죠? 예. 네. 전 세계에서 공원하면 아주 유명한 게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에 가보면 어쩜 도심 내에 이게 남아 있을까? 근데 그걸 초창기에 기획했던 뉴욕 시장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100년 뒤에 이 공원이 없으면
그때 들어갈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말도 멋지게 하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원의 존재 자체도 만약에 이 공원에 우리가 아파트를 세워버렸으면 100년 뒤에 우리 부산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진짜 그런 게 너무 진짜 신기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건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 쉴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의 녹지를 한번 돌아봄으로 해서 잠깐 쉬었다 가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허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평지예요. 그러니까요. 평지. 거의 정중앙에 가까운 평지.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아니 그리고 일반적인 공원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살림이 있는 녹지 조성을 위한 목적밖에 없는데 여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현장을 남겨놓기 위한 공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정말 함께 만들어간 공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금단의 장소를 상징했던 그 담벼락, 이 담벼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곳은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저는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어떤 문화유산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 문화유산 선정에 앞서서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 중에 이제 한 가지씩 각각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 교수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담벼락. 담벼락이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관도 사실은 부산시 근대 건조물로 지정이 돼 있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시민공원이 되게 했던 이제 계기가 사실은 담벼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시민공원을 탄생케 했던 그 담벼락을 오늘의 유산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트랙 같은 경우에 경마장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교 클럽 같은 경우에 가면은 알아서 설명을 다 해주는 공간이지만 저 담벽은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이리아가 가지고 있던 지난 100년의 역사가 그 담벼락이 뭔가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설명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담벼락이 가장 멋지다 해서 저는 담벼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네. 네. 와. 박상현 선생님. 저 사실 저도 담벼락입니다. 저 담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을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이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인데 저는 이것을 남기자고 마음먹은 게 이제는 자신감인 거예요. 이 상처를 이제는 남겨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담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담이 허물어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담을 허물지 않은 것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로라 씨. 네. 고민되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반대로.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부산으로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문객도 있고 그 저처럼 일하러 오는 남자 찾으러 와서 말고 아니요, 저 농담이에요. 외국 사람으로서 저는 역사관 꼭 선택해야 돼요. 그런 역사관에 들어가서 보고 보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관 선택. 그러네. 외국인 입장에선 진짜 역사관을 알아야 되겠네요. 하야리아 부대를 담벼락으로 기억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거길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저긴 무서운 곳, 저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 왠지 어려운 땅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낳은 저희 아들을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면 여기는 너무나 드넓은 부산에 잘 없는 초원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 때는 이런 걸 보고 지나왔어. 근데 너희 때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건 다 부산에 계신 어른들 덕분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상징이 담벼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담벼락 같은 괴로운 역사가
다시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영원히 마지막으로 허물 수 있는 담벼락으로 생각하는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도 담벼락을 유산으로 알겠습니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산이 결정이 났습니다. 분이 안 하셔도요? 네, 담벼락이 이미 4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시죠. 예. 저는 좀 묘한 심리가 있어요. 알아요. 이게 예. 좀 약자 편을 들고 싶은 그런 것도 말굽할 있고, 거죠? 네, 말굽거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뭐 경마장이었으니까 말 타는 체험 이런 것도 같이 꾸며가면서 좀 더 꾸며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굽거리를 소신껏 밀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내 씨가. 네, 끝까지 외로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시민공원에 대해서 뭐 역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새롭죠. 그러니까요. 시민공원에 오셔서 역사관 체험하시면서 아픈 추억은 또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치유도 하고 네. 또 대비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관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 사실 역사관에 한 표를 던지면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세는 지장이 없죠. 자, 그럼 발표하시죠. 네, 그럼 오늘의 브네스코 문화유산은 담벼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민공원, 우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아껴주느냐에 따라서 더 멋진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